안녕하십니까. 최근 뉴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이 나라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세상 풍파와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겪어본 나이 70이 넘은 한 노인으로서의 문재인,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보통 사람 문재인의 인격과 인간성, 사람 됨됨이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으로서의 문재인은 지난 5년 동안 내로남불, 남의 탓,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며 자기 도취에 빠져서 허송세월만 했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놓은 일은 이렇다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역사에 긍정적으로 기록될 만한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중국 시진핑이라면은 무슨 원죄라도 진 사람처럼 왜 그토록 설설기며 비위를 맞추는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화딱지가 나서 부해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이며 혈맹인 미국과 우방인 일본에게는 왜 그렇게 정남이 떨어질 짓만 했는지 국민 입장에서도 민망하고 미안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스케일이 아니라 작지만 중요한 이야기, 그의 인격과 인품, 사람 됨됨이까지 드러낸 사례 두 가지만 거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2020년 9월 서해안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측에 의해 피살된 뒤 불살라 죽임을 당했던 처참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2019년 11월 동해바다로 귀순해온 2명의 북한 어부를 닷새 만에 북한으로 강제 추방함으로써 뻔한 죽음의 길로 밀어넣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적, 북측에 의해 처참하게 죽어 불살라진 우리 국민을 대하는 군 통수권자,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의 태도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서슴지 않고 반역 행위를 저지르는 악마의 화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순해왔다는 2명의 북한 어부를 포승줄로 묶고 눈과 입, 귀를 틀어막고 판문점까지 데려다가 죽임이 기다리고 있는 북한 측에 넘겨주었다는 것도 세계가 깜짝 놀랄 비인간적 무자비의 극치였던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당한 참극이든 강제 북송된 어부들이든 문재인 개인의 정치적 목적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대통령 이전에 70년 이상 인생을 살아온 어른으로서 상종할 만한 상대가 못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악령의 지배를 받고 정신 나간 사람 아래에서 기적같이 살아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새삼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서해안에서 당한 참극과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면 죽을 것이 뻔한 어부들의 이야기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은 최근에야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해경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지만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양심 선언을 한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도 실종된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해경은 숨진 공무원 이 씨가 도박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원회 출신의 김태훈 한변 회장은 피해자가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피격, 소각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 측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시켜주기 위해 피해자가 자진 월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옹호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다며 사안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실은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했던 이전 정부의 결정을 번복하고 사실상 유족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안보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21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발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빗대서 문재인은 그날 6시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6시간 동안의 의혹을 분초 단위로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TF위원장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살인을 방조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해경은 숨진 공무원 이 씨가 도박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를 하기 위해 월북했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사명인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며 오히려 진실을 숨기려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와는 별도로 지난 2019년 11월에 있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전면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과 분위기가 조성돼 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 어민 2명이 탈북해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사건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어부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귀순 5일 만에 강제 북송을 시켰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1일 출근길에 기자들이 탈북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묻자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귀순한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조사와 처벌도 우리 정부가 해야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문 정부는 북한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추방 의사를 타진했고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그들의 눈에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에 묶은 채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송했습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 부근에서야 강제 북송을 알아차리게 된 탈북 선원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낭망으로 소스라치게 놀라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넋을 잃더라는 얘기는 두고두고 화제였습니다. 당시 영국 의회 북한문제 공동위원회 의장인 데이비드 엘턴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베를린 장벽 너머로 돌려보내는 것과 같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다고 개탄했습니다. 그 무렵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한국과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정부는 동해로 넘어온 탈북어민 2명을 추방하겠다고 북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던 겁니다. 남북 쇼를 위해 서둘러 강제 북송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던 날, 문재인은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제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득달같이 진도 팽목항으로 달려가 세월호 방명록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 되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2017년 3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변란, 도심의 지축을 흔드는 촛불광란, 암흑같이 캄캄하고 차가운 물속을 떠도는 원혼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문재인은 그 원혼들에게 무엇이 미안하고 무엇이 고맙다는 것인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는 소름 끼치고 괴기한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